보통 나를 치유하려면 내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강력한 회복의 길이 사실은 바깥을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분의 아주 강력한 증언이기도 하죠. 아니,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는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치유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한 간호사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만 헌신해 왔는데 그런 그녀의 삶이 이 진단 하나로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뇌종양 진단도 모자라서 여러 불행이 한꺼번에 닥치니까요.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아, 이제 삶의 의미가 다 사라졌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어린 환자의 어머니였는데요. 마지막 부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화 한 통이 그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작은 무언가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자, 바로 여기가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그저 노래 한 곡 불러준 것뿐인데 이 작은 나눔이 그녀를 다시 삶과 연결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다 무서져 버린 나라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말기 암 환자분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이타적인 나눔이라는 행동에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뇌종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문경의 간호사님은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바로 그 시간들이 단순히 마음만 살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살려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이 기적 뒤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원리는 과연 뭘까요? 이 놀라운 변화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로고테라피, 우리말로는 의미치료라고 하는데요. 강제 수용소라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 탄생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즉 의미가 있다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로고테라피는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줘요. 첫째,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나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면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걸 자기 초월이라고 불러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은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의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박상미 교수님은 이 문장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원리가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의 가장 아픈 경험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자산, 즉 강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거의 고통을 겪고도 그걸 그저 아픈 상처나 트라우마로만 간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렌즈로 나만의 특별한 강점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여기 여러 사례가 있죠. 건축가 백희성님은 트라우마를 오히려 새로운 창의력의 원천으로 삼았고요. 민경희 교수님은 자신의 여린 모습을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용기 있고 고급스럽다고 봐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강연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진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의 2차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그 시작은 2009년 김수환 추기경님의 장기기증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죠. 김수환 추기경님의 장기기증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이 수천, 수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삶을 바꾸는 강력한 원리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과거를 후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이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시작은 정말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니면 노래 한 곡이라도요. 이 역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더 많이 내어줄수록 나 자신은 더 많이 채워지고 치유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네, 남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 자신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심오한 진리 말이죠.